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세계 3대 투자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짐 로저스가 일본은행 총재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면서 비판하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짐 로저스는 지난달 10일 일본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일본의 경제정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수년간 공개적으로 일본의 경제정책을 비판해온 그는 이번에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위기는 2021년이나 2022년 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 남자 때문에 일본 경제는 파멸할 것이다. 특히 짐 로저스는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수년 동안 금융 완화 조치를 실시하면서 일본 국채와 상장 투자 신탁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일본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오히려 매입액을 더 늘려 사태를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타기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물 금융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에 돈만 풀어냈을 뿐 금융 완화 조치의 부작용인 재정 적자와 산업 경쟁력 회복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금융 완화 조치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단기적인 수단이며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의 부작용을 간과하면서까지 수년 동안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해온 배경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아베 신조 총리와 구로다 총재는 한 몸과 다름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바로 아베노믹스의 집행관이자 후원자가 구로다 총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실패로 끝이 났던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총리 1기 집권기 이후 2012년 총리 2기를 시작했을 당시 구로다를 일본은행 총재로 점찍었습니다. 일본은행 총재로 임명받기 직전에 그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였습니다. 2005년부터 맡아온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직을 2013년 3월 18일부로 사임했는데 불과 이틀 뒤부터 일본은행 총재직을 맡게 됐습니다.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도입해 일본 경기를 지탱해온 구로다 총재는 보기 드물게 총재 연임에 성공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2013년 취임한 그는 아베 총리로부터 연임 합격을 통보받았고 2023년까지 임기를 보장받았습니다. 연임이 결정된 당시 구로다 총재는 금융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구로다 총재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은 아베노믹스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한다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확산 이후 열렸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경제정책은 크게 정부가 주도하는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을 조절해 통화정책을 펼치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독립성은 필수적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일시적으로 경기가 호황인 듯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자 성향에 따라 정부와 우호적이기도 하고 때론 대립적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앙은행 수장과 정부는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부양 정책으로 정치력을 높이려고 할 때 통화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앙은행은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견이 자주 충돌하는 이유도 이 같은 상호 보완작용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관계가 거의 종속적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당연히 한 국가의 경제수장의 리더십이 정치 논리에 흔들리며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아베노믹스의 정책 성공이 흔들리자 일본은행은 직접 나서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구로다 총재는 추가 금융 조치로 국채 매입 상한 한도를 없앴고 기업 어음과 회사채 구입 상한액도 3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상장 지수펀드 매입 목표액을 2배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판단이 일본 경제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짐 로저스의 비판도 같은 맥락입니다.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중앙은행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어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짐 로저스는 이대로 가면 엔화 가치는 미국의 달러화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한국의 원화보다도 더 떨어질 것이다. 아베 총리와 구로다 총재가 일본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아베 총리와 구로다 총재 둘 다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전기톱으로 나뭇가지를 잘라내듯 잔혹한 방식으로 쓸데없는 것을 깎아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인데요.
반면 짐 로저스는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한국 방문 당시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한일 갈등의 이유는 일본이 추락하고 있고 한국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경제의 경우 정점을 찍고 하락세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하며 10년간 인구는 감소했지만 부채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을 이유로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정반대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10년, 2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이 전자산업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가다 일본을 넘어선 것처럼 한국 경제 규모도 일본 경제를 넘어서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